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차하면 9주 연속 음봉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다행인 건 29,000달러 지지를 지켜주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과연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를 한번 찍을 것이냐, 최악의 상황에서 2만 달러 아래로 한번 다녀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세는 약해도 추가 폭락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바닥 부분인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강세론자들은 대부분 이제 반등만 남았다, 조만간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거다, 다음 주에 엄청난 상승세 보여줄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길게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다지기 다 한 것 아니겠나 하는 건데,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처럼 힘겹게 만든 1차적인 이슈는 단연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미있는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보유한 자산의 잠재 손실이 3월 말 기준으로 3,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심 가는 부분은 1분기 기준으로 연준이 매입한 주택 저당증권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가 넘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융자 금리가 오르며 연준 역시 이자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 역시 급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살기 위해서라도 금리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리 핸들링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한 인플레이션 잡기에 이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이슈와 구시대적인 미국법으로 꼽히기도 하는 존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하나가 중국 봉쇄 이슈인데, 이 선전에 대한 봉쇄는 완전 해제가 됐고 6월로 접어들게 되면 상하이에 대한 봉쇄도 완화 국면으로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 굴러가는 것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으로 접어드는 그 어떤 시기, 어느 즈음에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시장 망할 것이냐, 요즘 이런 말들 참 많은데, 해마다 비트코인이 망한다, 사망 선고 받았다, 이런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블록웍스가 정리했는데, 2017년에는 124번 시장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고, 올해는 9번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기준으로 따진 건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 죽을 만큼 어려운 시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간당간당 29,000달러 주변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반등세가 약하다라는 점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추가 후퇴가 발생하면서 28,000달러 밑으로 훅 빠지지 않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6% 위에 자리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차하면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9주 연속 음봉 마감 가능성도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바닥 언저리에 있는 걸까? 먼저 대표적인 강세론자 플랜 B는 비트코인 가격 29,000달러는 2015년과 2018년에서 2019년 기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2015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마운트 콕스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해서 80% 이상 폭락한 뒤에 바닥을 찍었을 때입니다. 또 2018년에서 2019년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중국의 금지령 등의 이슈로 인해서 80% 수준의 폭락을 경험한 시점입니다. 플랜 B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12개월 이동평균과 12개월 평균 실현 가격이 비슷한 궤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은 비트코인이 80% 수준의 폭락을 경험하면서 바닥을 찍었을 때 이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평균 실현 가격 아래로 이탈한 뒤에 큰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가격이 블루도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블루도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상황,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은 거의 바닥 부근이고 이후에 이제 큰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플랜B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주간 RSI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주간 RSI는 2018년 약세장보다 지금 더 길게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거진 바닥 부근에 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8년 당시의 RSI 하락 추세는 365일 동안 이어졌는데 2021년 초 RSI가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까지 504일 동안 하향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확실히 바닥 언저리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언제쯤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형 쐐기 패턴 속에 들어가 있다라면서 48시간 안에 페이크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강세 돌파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패턴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건데 이건 페이크가 될 것이고 이후에 진짜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어둑어둑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망한다 이런 말들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웍스가 비트코인이 연도별로 사망 선고를 받은 횟수를 정리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횟수가 카운팅 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충 숫자만 봐도 당시의 분위기가 짐작이 됩니다. 먼저 문제의 80% 폭락이 발생했던 2015년의 경우에는 39번이 있었고 2017년에는 124번, 2018년에는 93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랠리와 폭락이 반복되면서 47번 비트코인 사망 선고가 있었다라고 블록웍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 다 끝났다, 비트코인 죽었다 이렇게 언급이 47번 됐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 지난해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장이 오래전부터 원래 그랬다라는 점, 지금처럼 가격도 주저앉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와도 언제나처럼 반등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신고가 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역사상 처음으로 9주 연속 음봉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우리는 지난주에 추세 반전을 기대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XRP는 9주 연속 음봉 마감했는데 이건 XRP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XRP는 현재 과매도 상태이다. 추세 전환이 가까워졌다. 주말 잘 보내라.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XRP 주간 차트를 보면 진짜 9주 연속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표시가 돼 있고 차트 아래쪽에 주간 RSI를 보면 거의 역대급의 과매도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매도 물량 나온 건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반전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석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외부에서 이 반전 소재거리들이 등장해주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상황을 향한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반전 소재거리라고 한다면 올해 초부터 시장을 흔들고 있는 악재거리들이 해소가 되면 이게 시장의 반전 소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를 안겨주는 소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의 고삐를 죄면서 금리 리스크로 시장을 때린 미국 연준 역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의 잠재 손실이 3월 말 시점에서 3,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4조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했던 이 자산 매입으로 포트폴리오가 8조 5천억 달러로 팽창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의 손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주택저당증권 매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긴축 대응에 따라서 주택저당증권을 축소하고 있는데 매각을 가속화하면 잠재 손실이 실제 손실로 전환이 됩니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주택저당증권을 2조 7천억 달러 넘게 사들였는데 일단 이게 지금 2조 6천억 달러로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주택 융자 금리까지 오르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쏘아올린 금리 폭탄에 연준 역시 직접 때려 맞으면서 나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연준도 연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금리 부담도 커지면서 동시에 국가의 금리 부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입니다. 제로금리에서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상황 자체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역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021 회계년도에 지불했던 이자는 5,62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전 연도에 발행한 모든 채무 상품에 대해서 채권 보유자에게 지불했던 이자의 총합입니다. 작년에 이자 지급 때만 해도 제로금리였지만 올해 빅스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역시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중국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나 또 존스법을 개정해서 외국 건조 선박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이외의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 핸들링에 나설 경우에 미국 정부 역시 이자 부담 엄청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6월에서 7월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낮출 경우에 연준은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올해 여름 강세 전환의 소재가 미국 정부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중간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뭐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소재거리로 기대되는 것은 중국의 봉쇄 해제 이슈입니다. 이미 중국 내륙 교통의 요지인 선양이 2달 만에 완전 봉쇄 해제가 이뤄졌고 상하이 봉쇄 역시 6월부터 전면 해제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인하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까지 해소돼 준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쟁 상황 역시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이 머지않은 시기에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초래한 식탁 물가 급등과 관련해서 제재를 풀어주면 식량 위기 해소에 기여하겠다. 이런 푸틴의 멘트까지 나와준 상황이어서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잡기를 우선시한다라면 전쟁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휴전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을 강력하게 압박했던 3대 리스크가 지금 해소 또는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게 하나둘 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의 재료로 소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때려 맞추긴 어렵겠지만 미국이 중간선거라는 매우 정치적인 이슈가 목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종합적인 상황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장세를 이겨나갈 힘을 조금이나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